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2년도 1회, 전기 산업기사인데, 예. 네, 전기산업기사,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바로 한번 가자고요. 81번이죠. 81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느 보안공사에 이제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네요. 자, 먼저 이제 이 81번은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81번 보안공사. 자, 보시면은 이제 자, 조건을 볼까요? 조건. 그다음에 저고압. 그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이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에 이제 그 보안공사인데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보고요. 이제 뭘 버릴지 이제 볼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저고압 보안공사는 400V 이하일 때는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니가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고압일 때 400V를 초과하는 고압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으로 얼마? 5mm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적용하니가 시험 문제예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이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요때는 전압이 주어지질 않고요. 그냥 특고압이면서 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드물게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이 목주의 안전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요때는 2가 됩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역시 그냥 특고압만 주어지고 단순히 1차 접근 상태예요.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적용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경관을 시험 문제화하는데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할 경우와 B종 지지물을 선택할 경우,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이때의 경관은 어떻게 되니가 이제 시험 문제죠. 자, 어떤 식이든요. 여기서 이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어떤 식이든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하여 보안공사를 진행할 때는 100m 이하가 되겠고요. 다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 B종일 때는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경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버리는 거야. 자, 400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하면 이런 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시다. 이제 문제에서는 특고압 가공전선이 2차 접근 상태, 바로 전압이 주어지질 않으면서요, 단순히 그냥 뭐예요? 2차 접근 상태로 물어본 몇 종 특고압 보완공사다?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케이블 공사로 저압 옥내 배선을 시설하려고 한다.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영제 아랫면에 이제 따라 붙이고자 할 때 전선의 지지점간 거리인데요. 이거 좀 지어볼게요. 요 이제 케이블 공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이 케이블 공사는 케이블과 이제 캡타이어 케이블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지지점 간의 거리를 갖고 시험 문제화합니다. 자, 82번이죠. 네, 케이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 공사. 네, 케이블 공사는 저희가 첫 번째가 전선을 조영제를 우리가 특정 면을 따라서 옆면이든 아랫면이든 윗면이든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 시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바로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예. 두 번째가 다만 그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 전선의 종류가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얼마마다 지지한다? 바로 1m 이하 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선을 이제 이 케이블 공사로 시설하는데 누구예요? 캡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얼마가 된다? 바로 1m 이하마다 지지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3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요력이 있을 때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 간의 이격거리예요. 83번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력 보안 통신선이라는 것을요, 이제 이 가공전선이 지지된 지지물에다가 같이 설치할 경우에는 요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첨가통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이제 전압별로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자, 첫 번째가 저압이나 고압 가공전선과 이 첨가라고 할게요.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과 첨가 통신선이 있고요. 이게 사실 여기가 좀 까다롭죠. 22.9kV 가공전선과 누가 있다?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9kV 이 중성선과 누가 된다? 첨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압 가공전선과 우리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0.6m입니다. 자, 특고압일 때는 이를 2배를 취한 1.2m가 되고요. 22,900V는 가공전선과 중성선으로 구분하는데, 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22,900kV 이제 배전선로죠. 배전선로는 3상 4선식이고요. 자, 완금이 부착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상이죠. 그 다음에 4선, 와이어는 4개라 이런 얘기인데, 중성선이 이 변압기의 이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흔히 주상변압기라고 하는 이 변압기의 아래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은 위로 지나가는 세선을 의미하고요. 중성선은 바로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2선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상변압기를 기점으로요, 위는 이 투토라인이 되고 아래가 저압 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중성선을 어떤 전선으로 취급한다? 바로 저압 전선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특고압과 누구를 말한다? 이 첨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서요, 단 어떤 식으로든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0.3m라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cm 0.3m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4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그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랩에서는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자, 84번이죠. 분진에 의한 시설인데, 예. 자, 이 분진은 이제 먼지예요, 먼지. 자, 이거 지워보자. 우리 먼지는 폭연성이 있고 이제 가연성 분진 두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은근히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자, 폭연성 분진이 있고요. 그러니까 폭연성 분진이 상시 체류하거나 어떤 제조, 취급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그 장소에는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폭연성 분진은 금속관과 바로 뭐가 된다? 케이블 공사만 해야 됩니다. 즉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두 가지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누가 되냐면 가연성 분진이 됩니다. 자, 이 가연성 분진은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여기에다가 합성 수지관을 추가합니다.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어느 공사, 이 폭연성은 사실 조건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만 가능하니밖에 못 물어봐요. 그래서 금속관과 뭐가 된다? 케이블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에 보면 금속관이 있죠. 네. 캡타이어 케이블은 아니에요. 그냥 케이블이야. 요거 이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자, 85번이 되겠습니다. 저압 그러니까 옥상 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간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요. 85번은 제가 이제 여기 좀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싹 지울게. 자, 85번인데요. 옥상 전선로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 테마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좀 저는 이제 뭐 세모는 치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일단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옥상 전선로는 일단 특고압은 안 돼요. 자, 옥상 전선로는 특고압이 시설이 불가하고요. 자, 첫 번째가 얘는 고압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압인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가 됩니다. 맨날 틀린 걸로 20m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인데요. 2m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사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그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요, 요들에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만 좀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자, 86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싹 지워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가공전선과 지지물 또는 이제 완금 또는 이제 지선 이런 것들과의 이격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자, 80 몇 번이냐면 6번이 되겠네요. 자, 가공전선과 그냥 저는 편의상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라고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 메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린 여기에다가 완금이라는 걸 부착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 애자를 장치합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가선되죠. 그럼 실질적인 애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전선과 완금 간, 이 전선과 지지물 간을 절연하면서 전선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말하는 건 바로 이 애자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나 이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압이 기준이 15kV가 되고요. 그 다음에 25kV, 그 다음에 35kV, 그 다음에 50kV, 그 다음에 60kV, 그 다음에 70kV까지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근데 특이하게 다 미만이에요. 자, 이게 다 특이하게 미만이야. 예. 거기 보시면 이격거리가요, 이제 15를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0.15m. 여기에다가, 이제, 메다는 위에 써 있으니까 이제 메다라는 표현은 안 쓸게요. 여기에다가 0.05m만. 0.2, 0.3, 0.35, 0. 여기 2호인데. 맨 마지막에 0.4가 돼야 되는데, 0.25, 그 다음에 0.3, 0.35, 그 다음에 0.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요, 이제 주로 이제 문제는 세 가지 타입이에요.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 중에서 저는 이 두 번째 후자만을 좀 이제 강조드렸는데, 이 문제는, 자, 일단 갑시다.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인데 15kV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예시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일단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인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제일 많은 게 바로 요거예요. 문제 자체를 아예 말씀드리면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네. 이 테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7번. 발전소의 계측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 계측장치와 관련된 문제네요. 이것도 좀 뭐 이렇게 나오면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가 계측장치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VIP 온도예요. VIP 온도. 그래서 V는 뭐예요? 전압계. I는 전류계. P는 뭐가 된다? 전력계가 되고요. 온도는 온도계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다 있어요. 전압, 전류, 전력, 온도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발전기나 뭘 말한다? 이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 보면 모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모선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모선이란 말이 잘못됐어요. 모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통을 보면, 자, 이제 뭐 전력공학에서 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그쵸? 요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발전기예요. 요게 이제 변압기가 되고요. 요게 이제 송전선로.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제가 요렇게 그린 거. 요 선 있죠? 요걸 모선.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내지 그 조상설비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상설비가 접속된 공통 도체다. 이런 걸 저희가 모선, 버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표현에서는 이제 모선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자, 88번. 최대 사용 전압이 380V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의 시험 전압에 견디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자, 다 지워볼게요. 안 나오면 좀 섭한 테마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네요. 안 나오면 섭하다.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죠. 네, 88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하는 거죠. 어디에? 예. 건선과 대지점. 예. 예.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이 되겠습니다. 자, B는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접지식. 얘는 중성점 다중 접지식.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하죠. 자, 먼저 중성점 그 비접지일 때에는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이 7kV 이하의 대상이라면 측정코자 하는 그 전압의 몇 배? 1.5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V보다 작다면 시험 전압은 어떻게 한다? 500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되겠습니다. 다만 얘도 똑같이 뭐가 있다? 최저 전압이 1500V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뭐가 달려갖고 이거. 자, 그 다음 중성점 접지식에서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돼요. 예. 자, 이것도 역시 뭐가 있냐면 최저 전압이 있어요. 75,00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92배가 돼요. 자, 요건 뭔지 없어요. 계산 전압 자체가 이제 시험 전압이고요. 자, 170kV 이하인데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됩니다. 뭐 없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연료전지나 혹여 태양전지에 절연 내력을 시험코자 할 때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시다. 문제에서는 이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럼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요. 비접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0이니까 엄연히 뭐예요? 7kV 이하네. 자, 요때는 이제 V가 이제 380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1.5배라면 요게 570V인가 최저 전압을 넘어섰죠. 그래서 시험 전압은 57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워볼게요. 자, 이제 88번 갑시다. 예. 거기 보시면은, 89번이죠. 중성점의 이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시간을 좀 줄이면 전로에 이제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00V 가공전선로를 상부조영제 위쪽으로 접근할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이 시험 문제네요. 자, 그러면 갑시다. 89번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자, 이때는 저희가 이제 위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쪽이 되고, 뭐 상방으로 접근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옆쪽이 되겠죠. 예. 뭐 특정 건조물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먼저 위쪽부터 칩시다. 자, 첫 번째가 전선이 저고압일 경우 건조물과 위쪽 접근한대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1m가 되겠고요. 자, 이제 전압이 22.9kV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절캐죠. 이때 이제 나절캐로 다 구분해야 돼요. 이거 외우실 때 아래부터 1, 2, 3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연전선은 2.5, 예, 케이블은 1.2m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옆쪽 봅시다. 자, 이때도 이제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9kV가 있다. 자, 역시 이제 얘부터 먼저 해결해 보면 나절캐인데요. 0.5m씩만 더해주시면 돼. 자, 0.5, 1m, 그 다음에 1.5m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나절캐가 돼요. 요건 좀 특이사항이 있었죠. 요때는 이제 요거 놈이 0.4, 요 놈이 0.8, 요 놈이 1.2m인데요. 사실 원래 나절이라는 개념이기보단 얘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된 경우고요. 얘는 사람의 접촉 우려가 이제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요, 뭐가 되냐면 위쪽이에요, 위쪽. 그러면서 전압이 22,900V란 말이에요. 그쵸? 전선이 뭐래요? 나전선으로 시공했다네. 요거네요.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변전소에 울타리 담등을 시설할 때 사용 전압이 34만 5천 볼트라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그 거리의 합계는 얼마 이상인가? 예. 발 변전소 이제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죠. 예. 지워볼게요. 또 좀 쓸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별도로 정리해드릴 분은 다 외우셔야 돼, 이거. 거기서 다 나오니까. 자, 90번입니다. 90번. 자,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요. 발전소나 이제 변전소는 이러한 장소는 이제 취급자 이외에 다른 이제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게 울타리 담등을 설계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바로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이 간격은 얼마? 0.15m 이상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지면을 기점으로,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2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바로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뭐가 된다?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를 물어봐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충전부까지의 거리는 충전부라는 건 그 장비가 연결되는 이제 선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감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두 개의 합계인데, 자, 일단 먼저 써보면, 기본적으로요, 취급하고자 하는 그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5m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가 35kV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6m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여기서 A라는 것은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고요. 자, 충전부까지의 거리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를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160kV 이하라고 할게요. 35kV를 이제 초과하면서 160kV 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6에다가요, 단수 적용하셔야 돼. 여기서 0.12m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럼 문제에서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는 울타리 담등의 이제 단순히 높이를 물어본 거냐, 아니면 높이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 물어본 거냐 이거죠. 자, 90번은 문제 자체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를 물어본 문제죠. 더군다나 전압이 뭐예요? 3, 4, 5기 때문에 160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때는 단수를 적용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단수를 먼저 계산해 보면, 단수라는 것은요, 160을 초과하는 전압, 즉 3, 4, 5를요, 기준으로 빼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18.5, 그러니까 18.5단이 나오는데, 단수는 무조건 절상이 돼야 돼요. 19단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6에다가 19 곱하기 뭐 한다? 0.12 하시면요, 8.28m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1번. 이런 거 버리는 거야. 일단 뭐 여기다 쓸게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 시설물인데요. 거기 보면 전격 소비 전력은 5kW가 아니라 이제 3kW가 돼야 되고요. 이 기구는 그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kW 그 이제 이 이상은 전용의 계팩이나 이제 과전류 차단기를 이제 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전로에 옥내 배선을 이제 직접 접속하는 건데,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또는 적정 용량의 아주 전용으로 그 콘센트 자체가 그것에 전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번이 잘못됐어요, 이건. 버려. 네.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이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이다. 터널 안 전설로에서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어요. 뭐 이제 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 밀어버리라고 했죠. 자, 일단 뭐 요거 좀 정리해드리면 92번. 터널 안 전설로가 돼요. 터널 안 전설로. 또 하나가 무슨 전설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터널 안 전설로인데요. 일단 터널 안 전설로, 아무 말이 없는 터널 안 전설로는 이제 열차나 자동차의 전용 터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마이너스 0.1,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라고 했었죠. 예, 저압이나 두 번째 고압의 전선의 굵기와 바로 뭐가 된다? 높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터널한 전선로의 저압의 경우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들의 지표상의 높이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바로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0.1이라는 건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빼면 0.1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수치만 봤을 때 이렇게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고압일 때 이제 전선의 굵기는 우리가 얼마가 된다? 4mm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이는 얼마라고 여기서 이제 1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3m가 되겠습니다. 숫자만 빼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숫자의 이제 크기에서. 자, 사람이 상시통해하는 거 그냥 무조건 2.5야. 이런 거는 뭐. 그래서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어쨌든 터널안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93번 가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 중 전선로의 지지물의 양측에 경간의 차가 큰 곳이래요. 이거 이제 철탑의 종류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철탑의 종류는 이 몇 번이냐면 이제 93번이죠. 실기에서도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이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선형 철탑은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수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각도형이 됩니다. 이러면 수평각도 몇 도? 바로 3도를 초과하는 개수에 사용한다. 우리 이제 요거 보고 시험 문제에서 갈 건데 원래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짜리가 있고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짜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형이 되겠습니다. 인류형 철탑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인류한다 또는 억류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이제 설치되는 철탑이고요. 30도를 초과하는 이제 그 경우에 쓰기도 한답니다. 자, 네 번째가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르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언급드린 건 이제 아니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가 경간에 차가 큰 곳이나,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이 내장형 철탑을 몇 기씩 1기씩 이제 시설하라는 게 시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평형 장력이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다. 불평형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 내장형이고요. 다섯 번째가 보강형은 종류만 보시면 돼요. 철탑의 종류 5가지를 쓰라고 하니까요.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경간에 뭐가 된다? 차가 큰 곳이죠. 바로 무슨 철탑?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이런 얘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94번이죠.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거나 교차 시설될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의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 이어야 하는가? 단 한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라고 한다. 자, 이거 제가 다 지워볼게요.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접근 교차 시 뭐가 된다?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디를 그러니까 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약전류 전선, 약전선 한번 이제 그 기준을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약전선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을 얘기하는 거야.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합니다. 또는 안테나, 방송설비 또는 삭도, 케이블카 다니는 선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합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 거리는 0.6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가 돼요. 여기서 좀 또 하나의 독특한 기준이 뭐냐면요.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선을 고압 절연 전선을 설치했다고 나오면 0.3m 케이블로 보는 거예요. 전압이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된 전선이 고압 절연 전선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0.8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누구일 때?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0.4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됩니다. 네. 이제 다중접지를 얘기하고요. 네. 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이제 약전선과 접근한대요. 이때는 나전선이랑 절연전선이랑 케이블이냐를 모두 따져야 돼요. 나전선일 때는 저희가 2m 이상을 이격시켜주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삭도일 때만 절연전선이 1m가 되는데요. 그냥 버리고 이렇게 외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문제 있었죠.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따져갖고요. 나전선 1.5, 절연전선 1m, 케이블은 0.5m. 요거만 좀 별개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kV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죠? 조건과 관계없이 2m가 됩니다.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면 우리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2에다가 그렇죠? 얘가 이제 2m니까 기본 2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한다? 0.12m 두시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냐면요. 저압과 저압이에요. 여기를 저압으로 봐도 돼요. 양 전선 간의 이격거리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다. 자, 원래는 0.6이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0cm인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95번이죠. 66kV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이제 이 C가지에 시설하는 애자장치의 경우 50% 충격 섬납 전압값은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일단 이것도 지워볼게요. 이제 이 특고압 이제 이 가공전선을 C가지에 시설할 때 애자장치의 강도를 물어보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50% 충격 섬납 전압값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뭐 그래도 설명은 드릴게요. 95번. 이제 저는 그냥 애자장치의 강도다라고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50% 충격 섬납 전압값에 130kV 이하인 것은 11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다.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50% 충격 섬납 전압값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 전력에서 배우시는 현수회자의 섬납 전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현수회자는 이런 식으로 원판형 금구류에 상부 금구와 뭐가 있냐면 하부 금구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 상부 금구와 하부 금구에다가 시험 전압원을 갖다 놓고요. 전압을 계속 올렸을 때 맑은 날에 이 애자에서 섬락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건조 섬락 전압. 80kV라고 해요, 흔히.
그 다음에 이제 주수 50, 그 다음에 충격 125죠. 근데 여기서 125, 충격 섬납전압 값이 125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10회 이상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10번 인가했을 때 5번 이상 섬낙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50% 충격 섬낙전압 값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예,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중 파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요. 그 말이 좀 어쨌든 어렵습니다. 95번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96번 봅시다. 15만 4천 볼트 특고압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 등에 시설한답니다.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다 지워볼게요. 자, 96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있고요. 조건, 예, 저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도철행이죠. 철도를 횡단합니다. 항상 이 철도는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네, 위인데 저는 그냥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횡단, 그 다음에 기타,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어떤 식이든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그냥 6m 간다고 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라고 보시면 돼. 두 개에서 걸려야 돼,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요.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뭐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 3m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기타인데요.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누구일 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4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해당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자, 이제 전압이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예요. 하지만 위치가 산지라고 언급이 되면 5m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이 6m도요 평지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근데 어차피 산지만 아니고 평지라고 주어도 이제 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산지면 5고요. 아니면 6이야. 여기에다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이 돼요. 다만 누구일 때? 절연전선일 때 8m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면 10에다가 8의 예시가 없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단수 곱하기 0.12m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하면 이러한 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요. 1호사죠. 그 다음에 특고압이에요. 근데 특고압에서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제 시가지 외가 기준이고요. 지금 뭐 철도횡단, 이제 도철행, 이런 얘기 없잖아요. 기타지. 그 다음에 이제 1호사는 엄연히 160kV 이하인데,
원래는 6인데요. 산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다? 5m가 되는 거죠. 예,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7번 갑시다. 66kV 특고압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설치할 때 전선의 굵기죠. 네. 요거 싹 지워보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전압별로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97번이죠) 자, 가공전선의 굵기가 됩니다. 가공전선의 굵기다. 자,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전압이 400V 이하의 이제 가공전선이라면 일단 이거 케이블을 제외합니다. 해당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이제 나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절연전선도 아니고 케이블이 아니라면 이제 나전선이라고 보시면 돼. 자, 만약에 이제 나전선일 때는 3.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2.6mm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미만이었었어요. 원래 이렇게 개정된 거고,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누가 된다? 바로 저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요. 얘는 이제 어디에 설치하니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시가지 외에 설치하냐, 시가지에 설치하냐 이런 얘기죠. 자, 시가지 외일 때에는 4mm 이상의 경동선이고요. 시가지일 때는 5mm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개정이 된 건데 원래는 400V 이상 고압까지가 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면 조건과 관계없이 이제 5mm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특이사항으로 개정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여기다 해볼게. 전압이 특고압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 시가지만 정리했었어요. 근데 시가지가 20인데 버려. 시가지를 물어보니까. 자, 그럼 첫 번째가 100kV 뭐가 된다? 미만 시 얼마가 되냐면 55스퀘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0kV 이하가 되면 15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0kV를 초과하게 되면 240스퀘어가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문제에서요. 66kV니까 바로 뭐예요? 100kV 미만이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8번. 다음 중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98번인데요. 농사용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요.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사용 전선로인데요. 이건 이제 저압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때 이제 전선의 굵기인데요.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경관을 물어보면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혹여 군의 경관을 물어보면 군의 경관도 얼마? 30m 이하가 돼요. 맨날 뭐라고 주어지냐면 방직공장의 군의 경관을 물어봐요. 얼마가 된다? 30m가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울타리 내를 뭐라고 한다? 군해. 울타리 외를 구해라고 하는 거야. 공장이 크면 울타리를 친 다음에 이 울타리 외를 기점으로 저희가 폴라이트 세워갖고 등기구 설치하죠. 등과 등 사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얘 높이를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3.5m 이상 이제 설치해 주는 건데 농사용 전선로 단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다라는 조건하에 3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걸립니다. 자, 그럼 갑시다. 다음 중 농사용 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사용 전압은 저압일 것.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야. 자, 2번
저압 가공전선의 인장 강도는 1.38,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2mm가 1.38이 되고요.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3.5 맞습니다. 4번 아니죠. 전선로의 경과는 얼마가 된다? 30m 이하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2012년도 1회 이제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빨리 한번 보자고요. 생각보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여기 좀 많았었어요. 자, 81번 보안공사 무조건 합시다. 82번 케이블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휘점 간의 거리인데 캡타이어 케이블일 때 1m 조심해야 되고요. 83번 첨가통신선 이격거리 해야 되고 84번 폭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기억해 주시고 85번 옥상전선로에 대한 내용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86번 이제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였죠. 해야 합니다. 87번 이렇게 나오면 좀 적인데요. 모선은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88번 이건 뭐 너무나도 중요하죠. 절연 내력. 89번 가공전선과 건조물과 이격거리 해야죠. 그 다음에 90번, 이제 변전소의 울타리 담등, 이것도 이제 꼭 하셔야 되고요. 91번 버려. 자, 92번, 터널안 전선로인데요.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93번 철탑 배중 해야죠. 94번, 가공전선 간의 그 이격거리죠. 가공전선,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등과 이격거리 꼭 해야 되고요. 95번 이제 애자장치의 강도로 기억해 주시고, 96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해야죠. 그 다음에 97번 역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8번 농사용 전선로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2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